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스피어랑 이거는 캐릭터 만드시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이에요. 사실 지스피어를 일찍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작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지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빨강색 찌리리공 같이 생긴 거. 얘를 눌러주시고 드래그 TF 컨트롤 N. 이게 뭐냐,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는 많이 쓰여요. 일단 기본 형태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리깅이라고 해봤자 여기서는 그냥 자세, 동세 잡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아까 익스트랙팅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지스피어 강좌를 나가면서 시간을 봐서 익스트랙트까지 갈지 아니면 그걸 또 나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스피어가 기본 틀을 잡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갖다 놓고 여기 드로우 Q 단축키를 누르시고 보시면 막 동그라미가 생겨요. X를 끄면 X가 나오고, 이걸로 어떻게 틀을 잡냐 하면은 제가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지스피어는 작업하실 때 딱히 상관은 없는데 얘가 센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공이 센터. 그 다음 Q를 누르고 움직이다가 녹색이 나오는 부분은 두 개의 X라고 해서 두 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작업이 됩니다. 이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는 딱 그 원에서 딱 90도 각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는 부분에서 당기면은 두 개가 나오지 않고 한 개가 나와요. 그럼 이걸로 제가 사람의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허리라고 치면은 먼저 허리 위로 가슴 부분을 뽑을게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나왔죠. 이럴 때는 각을 틀고 싶으면 로테이트 R을 눌러주시고 이걸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밑에 삼각형으로 축이 있죠. 이 축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움직여집니다. 다음에 가서 다시 Q로 이어서 몸통에서 한 번 더 방금 맞는 거를, 처음 거를 그냥 골반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방금은 어떻게 했냐, 방금 무브 누르신 거 보셨어요? 무브를 누르고 공을 잡고 움직이면은 공을 잡고 움직이면 움직여요. 지스피어를 쓰실 때 조심할 점은 이게 나올 때 지렁이처럼 튀어나오는데 안에 공이 갇혀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택이 매우 곤란합니다. 뭔가 꺼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가려지지 않도록 너무 크게 얘를 막 뽑아서 이렇게 가려지면은 작업이 힘들어지시니까 최대한 잘 조절을 하시면서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허리를 했으니까 어깨를 뽑아 볼게요. Q로 뽑고 W로 움직입니다. W로 각도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까 로테이트로 하기도 했지만 W로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허리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C자로 꺾이고 어깨가 나오고, 또 다시 Q를 눌러서 뽑아주시고, 이건 팔을 뽑는 거예요. 뽑으시면서 비율을 보시면서 팔꿈치가 보통 허리까지 오죠. 지금 너무 사람이 조그만데 팔꿈치가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살짝 뺀 다음에 무브로 당겨주세요. 너무 크게 뽑으면은 작업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스케일, E 누르면 스케일이 되죠. 스케일로 대각선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조금 더 빨리 키우실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찍고 드래그, 찍고 드래그, 찍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목도 빼줄게요. 녹색으로 하면 하나가 나오죠. 목을 빼주고, 사람의 목은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엉덩이라기보다 엉덩이 겸 허벅지 겸 골반 겸 여러모로 쓸 수 있어요. 또 Q 눌러서 살짝 당기고 너무 많이 당겨서 가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요. 또 2로 스케일 조정을 해주시면서 점점 뽑아냅니다. 되게 이러면 금방 만들어져요. 지금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물론 비율을 잡는다고 잡고 있지만 여전히 대충 잡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이게 살짝 뒤로 갔다가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죠. 여기는 뒤로 살짝 빠지는, 허벅지에서 무릎까지는 뒤로 살짝 빠졌다가 무릎이 있고 수직으로 떨어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스케일로 여기저기 잡아주고, 제가 크기를 조절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여기다 그대로 살을 씌워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크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는 잘 안 만들기 때문에 여자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허리를 잘록하고 골반을 크게, 너무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허벅지도 조금 더 두껍게 해주시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게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참 좋은 게, 여기서 막 다리 여러 개 달린 괴물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뽑으시면 돼요. 저는 뭐 맨날 뭐 만든다면서 맨날 이상한 것만 만드는데, 이게 다 설명을 위한 겁니다. 계속 뽑아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이게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어요. 뭔가 토이스토리의 우즈 같은, 우즈인지 비행기 날개 같기도 하고요. 다리도 뭐 Q 눌러서 뽑아준다 그럼 또 이렇게 막 이건 좀 싫은데, 예. 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최대한 여기서 비율을 많이 잡으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 메뉴를 보면은 어댑티드 스킨이란 게 있죠. 어댑티드 스킨에서 프리뷰 단축키가 아마 A일 거예요. A를 눌러보면 이렇게 대충 어떻게 나올지 보여줍니다. 다시 A를 누르면 꺼지고요. 근데 여기서 A를 눌렀다고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를 누르신 다음에 뭐 덴시티 확인도 하시고, 또 너무 한 번에 7까지 올려버렸네. 다시 이 정도, 이게 그거예요. 서브 디비전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기본값이 2예요. 근데 뭐 1로 해도 되고, 로우폴 작업을 먼저 하실 분들은 아예 1로 놓고 시작하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기본값이 2니까 2로 놓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로 내가 작업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프리뷰를 다시 끄든 키든 상관없고요. 메이크 어댑티드 스킨을 눌러주세요. 아무것도 안 변했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이 위쪽에 보시면은 스킨 지스피어 2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얘가 제가 저 지스피어로 만들어낸 기초 틀이에요. 이런 기초 틀이 있고, 지스피어를 얘를 봤는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여기 지스피어에서 다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어댑티드 스킨에 다시 메이크 어댑티드 스킨 하면은 또 이렇게 3가 나오죠. 2, 3.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클레이 폴리시 브러쉬를 쓰신다거나 클레이 빌드업 이런 걸로 이제 조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 저희가 맨날 시작할 때는 공이나 그런 데서 만든 다음에 천천히 땡겨 나가면서 마스크 칠해서 땡긴 다음에 뭐 또 다시 디바이드 주고 다시 지리 메쉬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쉽게라기보다 그런 과정보다 효율적이죠. 이걸 왜 이제 알려주시냐고 하신다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요즘 사무실에서 피규어를 하나 만들다가 갑자기 강좌에서 이거 알려주겠다는 거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 강좌에서도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이렇게 얇은 부분 세게 칠하면은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는 걸 막는 부분은 여기 브러쉬에 오토 마스킹에 백페이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쪽을 눌러주시면 아무리 세게 칠해도 뒤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 처음에 저거를 항상 켜주시는 게 좋고, 저거는 브러쉬를 제가 스탠다드로 바꾼다 그럼 꺼져 있을 겁니다. 꺼져 있죠. 스탠다드도 아마 세게 칠하면 휠 거예요. 그러니까 브러쉬를 바꾸실 때마다 켜주셔야 되는데, 대신 한번 켜놓으면은 브러쉬를 끄기 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 점을 확인해 주시고, 이러면 굉장히 사람의 틀을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디바이드 하고 뭐 하고, 엉덩이도 만들어주고, 아마 제 강좌 시간을 봐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만한 스컬프팅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효율적이고, 사람도 좋은데 괴물 같은 거 만드실 때 좀 덜 귀찮을 수 있어요. 자, 저는 기능을 설명하는 강사니까
네, 스컬프팅은 그만하고, 그러면 익스트랙트를 나가기 전에 이거를 과연 이렇게 맨날 만들어야 되냐라고 의문이 가지실 수도 있는데, 또 친절하게 지브러시의 라이트 박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마네킹 지브러시의 다시 라이트 박스에 가시면은 프로젝트인가요? 네, 프로젝트에 마네킹이란 게 있어요. 이 마네킹이 뭐냐 눌러보겠습니다. 뿅 이런 게 엄청 나오죠. 여기 보면 키 큰 사람, 뭐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팔등신 머리, 팔등신 여자 마네킹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바로 그 지브러시의 지스피어를 이용해서 저장을 눌렀네요. 지스피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이에요. 훨씬 편하죠. 얘네도 이게 지스피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이걸 한 다음에 역시 어댑티드 스킨에서 메이크 어댑티드 스킨, 스킨이 나오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스무스가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스피어는 기본적으로 폴리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인데, 이게 메이크 어댑티드 스킨을 했죠. 해도 생겨 있어요. 지금은 폴리그룹별로 나눠져 있어서 다이나메시를 먹일 때 프로젝트 끄고 이렇게 합쳐주시면은 아까처럼 경계가 없어지진 않는데, 팔을 없애고 싶다, 내가 작업하는데 걸리적거린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컨트롤 시프트 클릭 다 없어지네요. 예, 원래 그룹만 그렇죠. 이렇게 그룹만 없어져야죠. 이런 식으로 지스피어를 잘 구분해 놓으시면은 제가 여기서 폴리그룹에서 이 그룹 비저블로 그룹을 묶지 않는 한 쉬운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스피어의 장점 두 번째입니다. 막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게 편해요. 익스트랙트는 제가 다음 강좌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익스트랙트를 하면은 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옷을 만들면서 그 피규어에 쓰이는 옷 같은 게, 제가 여기서 옷을 만든다고 치면은 아마 되게 막 여러가지 방법을 쓰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익스트랙트를 모를 때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보통 마스크를 해서 저라면 아마 이거를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걸 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룹 스플릿을 그룹으로 한 다음에 오케이. 지금은 다른 애들도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나눠졌는데, 폴리그룹을 한번 묶어준 다음에 몸통을 나눠서 얘만 뭐 스케일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옷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니면 뭐 또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지라.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 더블. 한 가지 옷을 뭐 어떻게 만드시던 팁이 있다면은 다이나메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주름을 막 줄 거 아니에요, 옷에. 주름을 주는데 이게 막 딸려 나오겠죠. 이거는 백페이스 마스크를 해도, 보통 옷이라는 거는 속에 몸통이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파먹다 보면은 속에 막 몸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면이기 때문에 아마 백페이스 마스크가 안 먹을 거예요. 계속 딸려 나오고. 뭐 옷이니까 이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은근히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귀찮으실 텐데, 그럴 땐 이걸 그냥 다이나메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피규어에서 옷의 두께감을 주고 싶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피규어를 이렇게 다이나메시로 하는 작업은 보통 출력할 때 몸에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나메시를 해버려서 막아버리는데, 내가 두께가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텐데, 다음 강좌에서 지브러시, 지스피어와 익스트랙트와 지모델러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짧게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스피어 쓰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럼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